3.1절을 맞아 한국교회 주요 연합기관들이 갈등 극복과 화해의 메시지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사회 갈등과 분열이 심각한 현실에서 한국교회가 사회 통합에 기여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한반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다양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독교 통일 전문가들은 급변하는 한반도 상황 속에서 주도적인 남북관계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며 교회가 평화를 만들어내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전 세계 선교지 소식을 전하는 미션 리포트. 오늘은 아름다운 자연으로 유명하지만 국민 대다수가 빈곤에 처해 있는 아프리카의 섬나라 마다가스카르에 대해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다가오면서 사회 갈등과 분열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갈등을 극복하고 화합을 이루기 위해선 한국교회의 역할도 중요할 텐데요. 3.1절을 맞아 한국교회 주요 연합기관들이 갈등 극복과 화해의 메시지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12.3 내란 사태로 촉발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의 판결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다가올수록 사회적 갈등과 분열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극우 세력들이 갈등과 혐오를 조장하고 있어 공동체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인용해서 파면시킨다면 헌법재판소는 가루가 되어 사라질 것이고 법치주의의 보루인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인용할 경우 불복하겠다는 뜻을 공공연하게 나타내고 있어 더 큰 혼란이 벌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기 위해 교회 역할이 중요한 이때 한국교회가 3.1절을 맞아 화합의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연합기관들은 일부 기독교 극우 세력과 선을 그으며 상식적인 시민사회와 함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로교단의 연합체 한국장로교총연합회는 3.1운동은 일제의 불의를 물리치고 정의를 세운 것이라며 원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한 비폭력 평화운동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한장총은 또 3.1운동의 정신을 되새기기 위해서는 불의와 독재, 폭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삼권 분립의 민주정치 체제를 수호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평소 보수적 색채를 여과 없이 드러내온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역시 이번 3.1절 성명서에서만큼은 화합의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한기총은 3.1 독립만세운동은 평화를 위한 비폭력 저항운동이었다며 애국애족의 정신으로 양극화를 극복하자고 강조했습니다. 한기총은 이어 대한민국을 회복하는 화해와 용서의 전령이 되고자 한다며 대한민국을 다시 하나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 역시 3.1절 기념 성명에서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판결 불복을 주장하는 기독교 극우 세력과 분명한 차별점을 뒀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도 성명을 발표하고 연합과 화해를 강조했습니다. 감리회는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해야 한다며 각자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주장하는 자세에서 유연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헌재 판결이 다가오면서 사회적 갈등 치유와 화합을 위해 보편적 시민사회와 함께하겠다는 한국교회의 선언적 다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어제 순복음 원당교회에서 3.1절 기념 영성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한기총 대표회장 고경환 목사는 진리의 빛으로 이 나라가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한다며 나라와 민족, 사회 통합을 위해 기도하자고 말했습니다. 고경환 목사는 이어 한국교회가 눈물의 기도를 드려야 한다며 정치 안정과 사회 통합을 위해 교회가 노력하자고 덧붙였습니다. 한기총은 한반도 평화와 저출생 극복, 다음 세대, 소외된 이웃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 각각 기도했습니다. 올해는 한국 선교 140주년이기도 하지만 분단 80주년을 맞는 해이기도 한데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며 미국의 대북 정책과
남북 관계에도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독교 통일 전문가들은 급변하는 한반도 상황 속에서도 주도적으로 남북 관계를 개선하려는 의지를 견지해야 한다며 교회가 평화를 만들어내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며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일각에선 하노이 정상회담과 같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적극적인 대화에 나서며 북한과의 관계 개선과 핵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반면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정책 기조상 현재의 경색된 남북 관계가 고착될 거란 시각도 존재합니다.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증액하고 한반도를 미중 갈등의 장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최근 우크라이나의 경우처럼 한반도 평화 문제에서 정작 한국이 배제되는 코리아 패싱이 우려되기도 합니다. 기독교 통일 전문가들은 이러한 예측 불허의 상황 속에서 한반도 문제를 주변 강대국에 의존하기보다는 주도적으로 남북 관계를 개선하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동맹국들에게도 굉장히 당황스러운 그런 이제 정책을 펼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미국에만 매달려서는 안 된다. 일본과도 우리가 평화로운 관계를 회복하고 또 중국과도 그렇고 러시아와도 그렇고 또 북한과도 우리가 이렇게 경색된 분위기에서 어떻게든지 이것을 깨트리고 관계를 회복해 나가려고 하는 노력이 꼭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들은 남북 관계가 어려울수록 교회가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분단의 상처가 오늘날 남남 갈등과 정치 대립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다며 정치적 이념에 매몰되지 않고 한반도 평화와 남북 화해를 향한 마음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의 남남 갈등은 결국은 뿌리가 분단입니다. 깊은 분단의 상처가 오늘 우리 사회에서 그때그때마다 재현되고 있거든요. 우리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왔던 그 믿음의 중심을 잘 지키고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적어도 남북의 화해의 입장에서만큼은 하나 될 수 있는 것이라 기대하기 때문에 동독 교회를 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형제처럼 생각하면서 동독 교회를 적극적으로 도왔던 그것이 나중에는 결국 그 동독 교회가 동독의 민주화 운동의 가장 핵심에 설 수 있게 해준 그런 역할을 했거든요. 정치 논리나 또는 이념의 논리에서 움직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결국 그것이 지향하는 것은 사랑과 평화다. 한편 최근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이 3년 만에 세계교회협의회에 신년 인사 메시지를 전달한 점도 주목됩니다. 북한의 대외 교류 의지를 암시하는 동시에 한국 교회가 민간 차원의 교류를 통해 경색된 남북 관계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거란 기대가 나옵니다. 기독교 통일 전문가들은 88 선언 등 역사적인 연결고리를 활용해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하고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88 선언 이후 그리고 또 그 이전에 도산소 회의 이후 할 수 있었던 역할은 세계교회와 함께 기도하고 통일을 염원하고 그리고 각 국 간의 협력을 끌어내는 일이었는데 앞으로도 이 일은 지속해야 할 것이고요. 북한 교회를 향해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공존하는 가운데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한국 교회의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기독 NGO 월드비전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3주년을 맞아 인도적 위기와 어린이들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월드비전은 이번 전쟁으로 650여 명의 어린이가 사망하고 1,700여 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매주 평균 16명의 어린이가 희생되고 있다며 150만 명 이상의 어린이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증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전쟁이 지속되면서 인도적 피로가 증가하고 있지만
국제사회의 지원 자금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며 인도적 위기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과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명환 한국월드비전 회장은 전쟁이 지속될수록 어린이들의 생존과 복지는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며 국제사회가 어린이 보호를 위한 국제법 준수와 인도적 지원 접근 보장을 위해 긴급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 세계 선교지 소식을 전하는 미션 리포트. 오늘은 아프리카의 섬나라 마다가스카르로 가봅니다. 마다가스카르는 아름다운 자연으로 유명하지만 국민의 70%가 하루 $2 이하의 수입으로 살아가는 빈곤한 국가이기도 한데요. 정치적 불안과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떡과 복음의 사역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재훈 선교사가 전해드립니다. 마다가스카르는 그 이름 자체도 좀 신비한 느낌이 좀 드는 나라인데 아프리카 동쪽에 있는 굉장히 세계에서 4번째로 큰 섬나라거든요. 아주 독특한 생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오밥 나무가 되게 유명하고요. 리모라고 하는 여우원숭이 같은 희귀 동식물들이 서식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경제적으로는 농업 위주의 생산물들이 있고 바닐라, 커피 이런 것들이 되게 유명한 곳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한 70%가 하루에 $2 이하의 수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매우 가난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종교 분표로 보면 카톨릭 23%, 기독교 21% 뭐 이렇게 돼서 기독교 계열이 한 40%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아주 토속적인 신앙과 연합되어 있거나 정령 숭배 사상이 아주 강하고 기독교인들이어도 그런 미신과 아니면 그 우상, 조상 섬기는 일들이 많아서 진심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바뀌느냐 그 문제는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말라가시 사람들의 신앙적인 토양은 유기설을 택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니까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을 떠나고 그 하나님 떠난 자리에 사탄하고 조상신들이 생사화복을 주장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이 자기를 버렸다는 그런 느낌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무서워하고 아버지처럼 이렇게 정을 가지고 이렇게 따르고 신뢰하는 그런 부분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선교사들은 교회 개척, 신학교육, 의료선교, 교육선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역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의료선교사로서 현지 주민들을 위한 무료 진료와 건강교육을 제공하며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힘쓰고 있습니다. 마다가스카르가 그 세계에서 한 10번째로 그렇게 가난한 순서대로 이렇게 10번째 정도에 속하는 나라이다 보니까 모든 인프라가 되게 부족한 상태예요. 복음과 빵을 같이 줘야 되는데 빵을 주는 영역은 정말 모든 영역에 다 걸쳐 있다고 보면 됩니다. 첫째로 현지 지도자들을 위한 신학 교육의 강화가 시급합니다. 마다가스카르 교회에는 성경을 깊이 있게 가르칠 수 있는 영적 지도자가 아직 부족해서 교회의 질적 성장을 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지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신학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고 강화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기본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료 선교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마다가스카르에는 병원이나 의사가 턱없이 부족한 지역이 많아서 많은 주민들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고통을 받습니다. 의료 선교를 통해 현지 주민들이 필수적인 의료 혜택을 받고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이 매우 중요합니다. 청소년과 젊은이들에게 좀 중점을 두는 선교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농업 분야라든지 경제적인 활동을 이 사람들이 좀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을 돕는 기업형 아니면 농업 이런 선교도 많이 필요하지 않나. 조금 그런 쪽에 전문인 선교사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마다가스카르가 직면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가장 큰 문제는 정치적인 안정. 이게 그 가장 큰 이슈인 것 같습니다. 마다가스카르도 빈익빈 부익부가 점점 심해지고 있고요. 쿠데타 이후에 모든 경제 지표와 이런 복지 지표들이 한 5년 후퇴한 것 같아요. 경제 침체로
실업률이 높아지고 생활 필수품 가격이 상승하면서 주민들이 심각한 생활고를 겪고 있습니다. 치안 문제 역시 큰 사회적 이슈입니다. 얼마 전에는 한국인 선교사 2분이 금품을 노린 강도에게 희생되는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습니다. 작은 돈 때문에 귀중한 생명이 희생될 정도로 현지 치안이 불안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마다가스카 국민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그런 정치적인 부정부패가 좀 없어졌으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그 땅에 흐를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 위해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분위기가 마련되는 것, 그 다음에 미래의 청소년들을 위한 신학자라든지 그 영적인 지도자들이 잘 세워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의료 혜택이 보편화되어 가난한 사람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들과 현지 교회가 안전한 가운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다가스카르의 이재훈 선교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대구 칠곡교회가 북구 다함께 돌봄센터 2호점의 개소식을 열었습니다. 청주 좋은교회는 김포 청소년 오케스트라를 초청해 문화 집회를 열었습니다. 대구 칠곡교회가 북구 다함께 돌봄센터 2호점을 열고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이 대구 칠곡교회 다함께 돌봄센터 칠곡점을 통해서 우리 교회 자녀들뿐만 아니라 또 믿지 않는 지역사회의 가정의 자녀들까지 함께 돌봐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저희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저희는 숙제 및 돌봄, 독서지도, 학습지도 등의 기본 프로그램과 미술심리 상담, 토탈 공예 과학실험, 영어 등의 특별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간식을 제공하여 아동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센터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대구 북구청과 대구 칠곡교회가 함께 추진한 이번 돌봄센터는 지역 아동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준비됐으며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초등학생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청주 좋은교회가 김포 청소년 오케스트라를 초청해 올해 첫 문화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연주회에서 김포 청소년 오케스트라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고향의 봄, 사랑의 인사 등 다양한 장르의 곡을 연주하며 관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청주 좋은교회는 성도들의 활력 있는 신앙생활을 위해 겨울로 매주 마지막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대형 문화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